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수상자분들 오셔가지고 기다리신 시간 있었을 텐데 바로 그냥 그 2부 순서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제 인사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오늘 대상되신 8분을 축하드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분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분이 오늘 자가 격리 중에 계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 빼고 오늘 7분 모두 다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들 이렇게 8주년 창립을 기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후원기관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외부 감사인 부분입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 대표, 딜로이트는 안진욱의 법인 대표이사십니다. 홍정성 대표이사님은 감사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셨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성공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윤리적 요구사항인 독립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셨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외부 감사인 부문 성명 홍종성 생년월일 1969년 1월 5일 소속 딜로이트 안지회계법인 대표이사.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계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기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네, 수상자님의 짧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진회계법인의 홍정성 대표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우리 회장님이야 회원님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진회계법인은 2014, 15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재난 사태에 저희들의 그 중심에 있었었고요. 그때 이후부터의 딜로이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계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6, 7년 동안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정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글로벌이나 AP와 함께 티칭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은 통관실의 인원들을 더 확대했고 좋은 탤런트를 채용하고 유지하고 또 새로운 교육들을 실시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컬처 체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딜로이트의 프로페셔널들이 결국은 프론트 라인에서 무너지지 않고 본인의 인테그리티, 정직성을 나서 그게 결국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퀄리티를 기반으로 한 감사를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 부분입니다. 최운열 전 국회의원. 최운열 전 의원님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내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선임제를 지정감사제로 바꾸는 과도기 주주로 6+3의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 등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입법부문 성명 최운열 생년월일 1950년 4월 2일 전 국회의원.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입법 부문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기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자, 수상자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열입니다. 제가 특별히 크게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활동은 하지 않지만 저도 공인회계사로서 평소에 외부 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경영학과 학생들한테는 전원이 다 보도록 제가 독려로 있었습니다. 그때 해준 얘기는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공인회계사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거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직업을 갖는 건 별개다. 너희들 스스로 투철한 직업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공인회계사로서 직업은 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이유는 정말로 회계 감사의 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돼서 마침 1917년 전후로 IMD가 각국의 66개국을 샘플로 해서 회계 질을 평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한 60위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 스스로도 창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외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의 재무정보의 질이 세계 꼴찌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시상을 합니다만 김영애 정책위원 이런 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작업을 해서 이제 지정감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반대가 감사 비용의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제 방에 와서 한 항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삼성전자가 1년에 한 200조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 한 3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30억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지정감사제가 도입이 된 맵이 한 1000억 정도의 외부 감사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1000억 정도의 외부 감사 비용이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질이 좋아져서 감사의 질이 좋아져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도 높아져 가지고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이 올라갈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이 왔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또 친기업이라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 상장 기업들이 집요하게 이 지정감사제를 폐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도입하는 데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영구히 가를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수임제가 본질이죠. 그러나 감사와 피감사인 사이의 이 역학관계가 감사인이 피감사인 입장에서 보면 갑의 입장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자유수임제 지난 30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뒤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가지고는 뭐 감사의 질이 올라갈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이런 제도로 가서 IMD 같은 국제기구가 한국 재무정보의 질을 평가했을 때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자유지정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정말로 더 가야 되는데 이 지혜를 높이는 책임은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여기에 계신 감사인의 두 부분의 공동의 책임이다. 기업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여기 계신 감사인만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
정말 둘이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 기업의 재무정부의 질을 높이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제도 부분입니다.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기영희 위원님은 영리 부분 및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개혁 추진 실무를 총괄하셨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정책 제도 부문 성명 김형회. 생년월일 1958년 9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정책 부문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예, 수상자님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아까 안진의 홍정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조양 사건이라는 이제 큰 사건이 불거져서 2016년 한 3월경부터 이제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업계는 물론이고 전체 회계 산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이게 이제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6년 6월 달에 최준경 회장님께서 저희 회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이분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성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회계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국회에 지금 이제 와 계시지만 최은열 의원님께서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인 권위와 그다음에 압도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국회 내에서 회계 개혁의 어떤 당위성을 설파하고 그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하십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도 진두지휘 하셔가면서 그 일을 다 수행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고 정무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국세기본법도 물론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회계업계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우리 경제사회가 여기 와 계신 최은열 의원님의 공헌을 길이길이 칭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우리 회의 어떤 제도나 정책, 언론 이런 쪽을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 임원으로서 사실 최준경 회장님의 심부름을 하는 조그마한 역할을 수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광현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상이다. 이렇게 좀 사양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던 저의 끝까지 또 사양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상을 과분하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김광현 회장님께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감사인연합회가 더 크게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독 부분입니다.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전문 심의위원. 박희춘 전 위원님은 외부감사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엄격한 회계관리 업무 수행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근절에 기여하셨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감독 부문 성명 박희춘 1961년 2월 6일생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감독 부분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기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자, 수상자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희춘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에게는 과분한 상을 받는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신 한국 감사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감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한 일에서 좀 돌이켜 보면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적발하고 조치하고 또 그걸 예방하는 이런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국제회계 기준의 복잡한 국제회계 기준의 해석이나 적용 오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횡령, 배임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회사의 임직원들의 어떤 윤리의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 통제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인들의 부실 감사를 보면 보통 뭐 포렌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산 감사를 못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감사 절차인 조회, 실사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감사인들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 내지는 그 조금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부 통제에 충실한 그리고 기본적인 감사 절차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거 그 의식 그것보다도 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임직원들과 감사인들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저는 사실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사실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젊음을 바쳐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식회계 부실감사의 적발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감사 투명 대상을 받는다는 것이 무지하게 큰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술 부분입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정규안 교수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한국회계학회의 2020 회계선진화 비전과 전략 등의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서 신외부감사법의 토대가 되는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학술 부분 성명 전규안 생년월일 1967년 5월 16일 숭실대학교 교수.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학계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기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수상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숭실대학교의 전규환입니다. 먼저 이 상을 주신 우리 감사인연합회 김강윤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좀 쑥스럽고 부끄럽긴 했습니다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저 교육과 연구 또 봉사를 하는 교수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면 여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회계제도 개혁이 잘 정착이 되면서 학교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공인회계사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인회계사 1차 응시생을 봐도 2019년에 3년 전에 한 9,500명 순이었는데 올해는 한 15,000명이 넘어서 3년 사이에 한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회계사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제가 교수로서 연구와 봉사 그리고 또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본래 업을 충실히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 부분입니다. 고승주 조세금융신문 기자. 조승주 기자님은 회계 및 감사 관련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 투명 대상 분야 언론 부문 성명 고승주 생년월일 1982년 1월 7일 조세금융신문 기자.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언론계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기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 투명 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 투명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수상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의 고승주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외관법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우리 최은현 의원님도 오셨고요. 또 그 외관법을 실행하신 우리 박기춘 또 고민님도 오셨고, 그리고 그 뒤 이면에서 이 실행하셨던 공인회계사 및 우리 지금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님까지 실제로 이 외관법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여기다 모여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회계사에서 우리나라 회계사에서 보기 드문 금자탑을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포럼 얘기 들으니까는 무슨 고구마 3개쯤은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 교수님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 주셨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부작용은 발생되고 40만 이루어져도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라든지 아니면 혹은 우리은행 사태라든지를 보면서 기존의 외관 개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된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관법 또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그리고 우리 외부 감사인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까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용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마다 제도가 잘못됐다, 혹은 정치가 잘못됐다, 혹은 외부 감사인들이 잘못됐다라는 비판까지 입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한 게 전체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언론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대로 된 원인 분석, 왜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배경과 사전 지식이 없이 무조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낙인만 찍어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시죠.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우리은행 횡령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 개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원 부분입니다. 고성삼 중앙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고성삼 교수님께서는 중앙교육대 교수 재직 시 회계 관련 서적 20여 권을 저술하셨습니다.
현재 개업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 감사반 연합회 감사 부회장 정회원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공동대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투명 대상 회원 부분 고성삼 생년월일 1945년 1월 14일 중앙생물회계사무소 대표.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관련 실무계에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정관과 감사투명대상 운영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4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김광윤. 수상자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 창립회원 겸 현재까지 공동회장으로 있습니다. 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을 회계와 관련돼서 감사와 관련돼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으로서 아마 80년 90년대 초에는 제가 다 출제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